애미야, 국이 좀 짜다. 아니 국을 무슨 바닷물로 끓였니?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라. 에이 어머니, 국이 짜면은 어머니 직접 물을 더 쳐넣어 드세요. 자, 요런 대화 장난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의 가정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대화 형식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에이 저런 거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에 저런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그래,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심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조선시대에는 뭐 시집 가면 거의 뒤지는 거 아니야? 유교문화 그 자체라고 불리던 조선이니만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뭐 오버하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조선시대의 시집살이는 죽음 그 자체였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조선시대의 쌉 오지는 시집살이 편 지금 출발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요즘은 뭐 시집살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라진 것이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시집살이를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집 잘못 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하지만 분명히 전 시대까지만 해도 사회 문제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실제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 극악의 시집살이가 조선시대 사회에서 대물림되었다는 거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남존여비 사상, 즉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라는 사상을 가졌던 조선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관례였죠. 자, 그럼 이 조선시대 사회에서 시집살이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하면 더했겠지, 무조건 지금보다는 심했을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히려 조선시대 초기에는 시집살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 돌려가지고 고려 왕 모가지 딱 따고 조선 건국하던 시절에는 시집살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처가살이를 했는데, 일단 결혼을 하면은 신부의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신랑은 본가와 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선시대 하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게 조선인데 이게 진짜 팩트 맞나? 네, 진짜 팩트 맞는데 그 증거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5만원짜리 지폐에 계시는 분 있죠. 바로 신사임당 율곡이의 어머니인 그분. 실제로 신사임당의 남편인 이원수 씨가 바로 처가살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살의 나이로 서울사람 이원수와 결혼을 한 신사임당은 결혼을 한 뒤에도 거의 20년을 넘게 자신의 친정인 강릉에서 살았다고 하죠. 물론 이 처가살이를 보고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딸을 너무 아껴서 서울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도 사대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딸을 데리고 있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처가살이가 당연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신사임당의 아버지도 본가가 강릉이 아니라 처가살이를 하러 강릉에 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조선시대의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은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던 중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 아파? 여보 우리 엄마 아프대. 나 다시 강릉으로 갈게. 장모님이 아프시면 가야지. 근데 그래도 잠깐 서울 들렀다가 가면 안 돼? 아니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그니까 니는 니네 엄마한테, 나는 내 엄마한테 효도하자고, 셀프로. 오케이? 공평하지? 그래 그렇게 하자. 요런 식으로 이씨 부인은 강릉에 살고 남편 신명화는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신사임당의 부모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자란 집은 외할머니 때부터 살았던 곳이라는 거지. 신사임당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친정집에서 살림을 꾸렸던 거고, 이렇듯 이 시대에는 시집살이보다 처가살이가 당연시되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럼 어떻게 시집살이가 생긴 것일까요? 그건 바로 가부장의 대명사 성리학을 대표하는 사람들, 바로 정도전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아니 이거 처가살이 하니까 여자들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냐? 마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뒤엎어봐 한번? 에이 그래도 막 엎을 수는 없고, 그 저 옆에 송나라 보니까 친형제라고 시집살이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 그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거 하자 그거.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에서 힘을 못 쓰니까 이게 겁나 거슬렸던 거지.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를 가져와서 기강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이유로 데려왔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시집살이 해, 다들 명령이야 하면은 다들 하겠냐고? 절대 안 할 거 아니야. 그니까 이제 조선의 4대왕 세종대왕은 왕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라면서 자기 딸 숙순옹주를 그냥 시집살이를 시켜버립니다. 뭐 진짜 바람직하긴 바람직한 거지. 하지만 이 세종의 노력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결혼 풍습은 한 번에 바뀌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집살이가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때는 조선 9대왕 성종 시절, 성종은 13세의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신하들에게 군주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유교 수업도 같이 받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교 수업을 받다 보니까 유교 가치관이 빡세게 잡힌 군주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교에 진심이었던 성종은 유교를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
유교라고 해서 세종 때 발간된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해서 편찬했습니다. 삼강행실도란 임금과시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행동을 담은 쉽게 말하자면은 유교 모범생 되기 책이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삼강행실 연려도라는 책도 한글로 번역해서 서울은 물론 시골 마을까지 모두 강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잡세라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시작하면서 조선은 급속히 유교화가 진행되었죠. 이때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조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신분사회, 남존여비사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조선이 유교화되면서 당연히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여성들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유교에 따르면은 조선시대 결혼의 이유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며느리에게 일을 시켜서 시어머니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결혼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은 시어머니에게 그냥 호로로 찹찹 털리는 건 당연했고, 게다가 집안일이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서 해야 했죠. 요즘 세탁기, 청소기, 밥솥 다 있는데도 힘든 그 집안일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 쓰려고 하면은 우물에서 물 길러와야 되고, 밥 지으려고 하면 쌀부터 방아 찧어서 밥 지어야 하고, 비누도 없던 시절에 빨래 한번 하려면은 잿물 받아다가 빨래를 해야 했죠. 자, 근데 요런 정도의 시집살이는 도시의 며느리들의 시집살이였고 농촌의 경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 말 그대로 노동 그 자체를 하면서 살았던 거지. 일단 농촌은 아까 말했던 집안일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밭일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진짜 그냥 막노동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과로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거슬리지 않게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절대 커서는 안 되고 웃음이 해퍼도 안 되며 심지어 밥 먹는 모습, 걷는 모양, 온갖 거동이 다 조신해야 했죠. 그중 특히 조신했어야 했는 게 바로 말이었는데, 칠거지약이라 해서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 중 말이 많으면 내쫓는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말을 조심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마만큼 악명 높은 조선시대 시집살이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말할 정도였죠.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던 며느리들이 시집살이가 고되면 고될수록 그립고 생각나는 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며느리들이 힘들다고 아무 때나 친정에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뭐 친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외출 자체가 금지된 사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대로 밖에도 못 나갈 정도였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딱 하루에만 시간을 내어 친정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었죠. 실화냐 이거? 근데 또 말 그대로 단 하루였다 보니까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친정을 가진 며느리에게만 허락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멀면은 평생 엄마를 못 보고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랬던 거야. 자, 그럼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면 무조건 가냐? 그것도 아니야.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이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허락 안 해주면 평생 못 가는 거고,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런 시집살이를 당했던 조선시대의 며느리들, 그렇다면 궁궐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랐던 왕의 딸들도 이런 시집살이를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 바이 시어머니라 상황마다 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종의 5째 딸 숙정공주는 영의정 정태화의 아들 정재륜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정태화 이 인간이 진짜 개꼰대 완벽한 사대부였던 거야. 시집살이를 진짜 제대로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숙정공주를 모시던 나인 한 명이, 전하 이거 우리 공주님 뒤지겠습니다. 좀 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랬는데 이때 효정이 출가 외인이라 뭐 어쩔 수 없구나 라고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시집살이는 무조건 기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엔 조선시대와 같은 이런 막노동식 시집살이가 없음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